오늘은 조선시대 권력과 충성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1410년 봄, 제주도 바닷가 두 형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독이 든 잔이 놓여 있죠. 한때 조선 최고 권력자였던 민무구와 그의 동생 민무질. 이들은 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나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지만 실제 권력은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관료들이 쥐고 있어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바로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세자 자리는 이복 동생 이방석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는 정도전의 계획이었죠. 이방원은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야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방원 곁을 지킨 사람들이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의 누나는 이방원의 아내, 즉 훗날의 원경왕후였습니다.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였던 거죠. 민무구는 이방원보다 2살 위였지만 항상 그를 도련님이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이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이었습니다. 민무구는 이방원의 뛰어난 능력을 일찍부터 알아본 것이죠. 1398년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도전이 이방원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이방원은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거리는 전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방원의 양옆을 지키며 함께 싸웠습니다. 위험한 순간 민무구가 몸을 던져 이방원을 보호했습니다. 칼날이 그의 어깨를 깊이 베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무사하시면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민무구의 마음이었습니다. 2년 후인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을 거쳐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태종의 탄생이었죠. 태종이 즉위하면서 민무구와 민무질은 정사공신 1등에 책봉됩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공신이었습니다. 이때 민무구의 권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는 공신이면서 동시에 왕비의 동생, 즉 외척이었습니다. 군사권과 인사권을 장악했고 태종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습니다. 태종은 민무구를 진심으로 신뢰했습니다. 무구야,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천하를 다 의심해도 그대만은 믿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권력은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 할지라도 왕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402년 태종 2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태종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때 민무구와 민무질이 기뻐하는 표정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종이 이를 믿었다는 점입니다. 태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어린 세자가 즉위할 것이다. 그러면 외삼촌인 민무구 형제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겠지. 이때부터 태종의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신뢰와 의심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1405년 태종은 본격적인 왕권 강화 정책에 나섭니다. 첫 번째 조치가 바로 공신들의 사병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공신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민무구가 먼저 나서서 사병 해산에 동의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즉시 사병을 해산하고 병권을 조정에 바치겠습니다. 민무구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태종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태종의 처남이자 가장 가까운 동지이니 태종이 절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태종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무군은 병권을 쉽게 포기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외척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남아있다. 1407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민무구의 아버지 민재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태종은 이때를 기회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해 7월 갑자기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관료들이 민무구와 민무지를 탄핵하는 상소를 연달아 올린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무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태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갑자기 역적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태종을 만나려 했지만 태종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서를 내렸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공신이니 목숨만은 보전해주겠다. 하지만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언뜻 보면 온정적인 처분처럼 보였지만 이 말에는 미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유배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형제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1408년 4월 민재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인의 죽음과 함께 태종의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집니다. 같은 해 10월 태종은 긴 교서를 발표합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의 죄를 상세히 열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서를 통해 태종은 사실상 민씨 형제를 역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탄핵은 더욱 거세집니다. 매일같이 상소가 올라옵니다. 민무구와 민무지를 처벌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태종은 이런 상소들을 받으면서도 계속 거부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공신이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언뜻 보면 태종이 민씨 형제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이 더욱 격렬하게 탄핵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점점 더 먼 곳으로 유배됩니다. 연안에서 삼척으로, 삼척에서 제주도로 조선 땅 끝까지 밀려난 것입니다. 1410년 태종 10년 봄 제주도 유배지에서 민무구와 민무질은 매일 바다를 바라봅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전하께서 용서해 주실까? 1410년 4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강경하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번에는 태종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한다. 독약이 제주도로 보내집니다. 제주도에 독약이 도착한 날 민무구와 민무질은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형님,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무질이 묻습니다. 민무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너무 강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하를 위해 칼이 되고 방패가 되었다. 하지만 그 칼과 방패가 너무 강력해져서 이제는 전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신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관리가 독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왕명이다. 민무구가 먼저 잔을 집어듭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전하, 저는 끝까지 전하를 섬겼습니다. 비록 전하께서는 저를 버리셨지만 저는 전하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다만 충신을 의심하는 왕은 결국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민무구는 독약을 단숨에 마십니다. 옆에서 동생 민무질도 독약을 마십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태종의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민무구 형제는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무구가 죽고 5년 후인 1415년 나머지 처남들도 차례로 숙청당합니다. 1422년 5월 10일 태종 이방원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실록은 그의 업적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왕권 강화, 제도 정비, 국방 강화. 그는 조선의 기틀을 다진 훌륭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종과 민무구의 이야기는 60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첫째,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태종과 민무군은 한때 목숨을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그들 사이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둘째, 의심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태종은 민무군을 믿으면서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이 결국 충신을 죽게 만들었고 자신도 평생 괴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때로는 힘이 약점이 됩니다. 민무구의 비극은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력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을 추구하되 인간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을 원하되 과정에서의 윤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태종과 민무구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